저기 움직였어요. 어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에서 넷플릭스 일간 시청 톱 10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킹덤 시즌2. 그런데 해외 팬들은 사극의 좀비물을 결합한 이 새로운 드라마를 보면서 조선의 모자 갓에 흥미를 보이는 조금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조금 엉뚱하게 느껴지지만 이건 그만큼 외국인들에게 조선의 문화라는 것이 아직도 생소한 영역으로 남아있음을 방증해주는 현상이겠죠. 동아시아 문화권의 원본 혹은 뿌리처럼 인식되고 있는 중국과 열도에서 본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온 일본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작은 국가 한국의 존재감은 외국인들에게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을 테니까요. 조금 분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현실은 지금까지의 대중문화 흐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You English? Almost. American. American. Welcome, welcome. Hattori Hanzo. 쿠엔틴 타란티노의 대표작 킬빌은 흔히 아시아의 대중문화 코드를 매우 효과적으로 재해석한 케이스로 꼽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동원되고 있는 아시아의 문화 코드란 것들을 보면 결국 일본과 중국 두 나라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킬빌의 주인공은 자신의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 일본으로 갑니다. 주인공은 전설적인 일본도 장인 하토리 한조에게서 명검을 선물받고 중국의 액션 스타 이소룡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로 일본인의 마피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인공은 중국의 쿵푸 명인 파이메이의 제자가 되어 직접 쿵푸 무술을 전수받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영화에 반영된 건 한때 중국의 전통 무술이 할리우드 액션 영화계에 매우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20세기 후반에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며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 색다른 소재로 활용하기 좋은 흥미로운 국가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대륙 문명의 시작점이었던 중국과 20세기의 신비로운 강대국이 된 일본 사이에서 조선이라는 문화의 뿌리가 작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해외에 가면 일본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같은 질문만 받는 게 한동안은 매우 일상적인 경험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래서 우리에게 좀처럼 씻어내기 힘든 열등감을 안겨주었던 이 상황이 드디어 조금씩 바뀌려고 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 킹덤이 과감하게 앞장을 서 보이고 있죠. 이 나라의 국본 세자도시다. 지금까지의 사극 드라마는 대부분 한국 국내의 시청자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사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사극이 재현하는 역사적 사건들과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하니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죠.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갓조차도 너무 신기해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고려의 건국 과정에 왜 뜬금없이 승려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지, 왜 왕이 직접 나서서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건지에 대한 그 배경을 이해시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킹덤은 바로 이러한 우리 사극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배경을 조선으로 잡는 큰 틀은 지키되 그 안의 세세한 고증과 실제 시간대 같은 것들은 의도적으로 비틀어버리면서 말이죠. 킹덤이 모티브로 삼고 있는 건 아마 1592년의 임진왜란과 1670년의 경신 대기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 속의 두 사건 사이에는 80년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킹덤은 따로 존재했던 그 두 사건을 하나의 시간대에 합쳐버리는 의도적인 고증 위반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라는 외부적 공포와 참혹한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내부적 공포를 동시에 담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킹덤의 이러한 의도적인 고증 위반은 시간대 조작에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원조씨 조학주의 아들이 궁 안에서 관원과 내시의 목을 마구 베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연출과 달리 실제의 조선에선 일반적인 사형 판결 하나하나까지 최종적으로 왕의 검토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세도 가문이라 할지라도 신분이 보장된 관원을 마음대로 죽이는 건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을 넣은 건 해외의 시청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권력자가 신하와 병사의 목을 베어버리는 건 굉장히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또 하나, 사실 조선에서 세도 정치를 하는 가문들이 등장한 건 1800년대의 조선 후기에나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근간인 유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소이다. 해원 조씨의 시를 말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생들도 우리도 저하도 살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권력자들을 규탄하는 사대부들이 조정에서 강한 발언권을 가졌던 시절은 사실상 조선 중기까지만 이어지다가 세도 가문이 등장한 조선 후기에는 그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죠. 그런데도 킹덤에선 세도 가문 해원 조씨와 사대부들의 집합인 유림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진짜 역적이 누구인가? 즉 동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두 세력이 이 작품 킹덤 안에서는 동시에 존재하는 의도적인 오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킹덤은 기존의 사극들이 지켜왔었던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덕분에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정통 사극의 칭호는 얻지 못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통 사극이 포섭해오지 못했던 외국의 시청자들에게 조선의 문화를 인지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킹덤은 사극이라는 가장 한국적인 소재에 가장 보편적인 표현 방식을 배합해냈습니다. 조선이라는 우리만의 특수한 문화적 코드가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취향에서도 소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킹덤은 이번 기회에 확인해 준 것이죠.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좀처럼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우리의 문화가 드디어 독자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매력적인 특수성을 바탕으로 거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일본의 문화산업은 지금 그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들만의 세계 안으로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산업은 중국의 그 정치적인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우리는 독자적인 문화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화법으로 바꾸는 걸 꺼리지 않아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열등감이라고만 여겨주었던 바로 그 태도가 오히려 지금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킹덤이 보여주고 있는 건 이러한 변곡의 첫 시작점일 겁니다. 그리고 킹덤의 성공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새로운 흐름을 알아채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되겠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를 뒤에서 쫓아가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먼저 관심을 보이고 다가오는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말이죠. 제가 킹덤에서 봤던 미래는 바로 이러한 희망이었습니다.